네,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댓글이 지금 560개나 달린 글이고 조회수는 이제 거의 12만 뷰 정도 찍힌 글인데요. 어떤 여성분께서 써주신 글이에요. 결혼까지는 8개월 남은 상황이고요. 저랑 예비 신랑은 현재 송도 거주 중입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해요. 저희가 모은 돈이 둘이 합쳐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던 와중에 도움을 줄 테니 얼른 하라고 하셔서 예식장 계약을 빨리 하게 되었는데 저번 주에 퇴근 후 저희를 부르셔서 갔는데 저녁 식사하시던 중 저희 보고 새 아파트 시가 8억 정도인 집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네 모은 돈으로는 거기 보태도 되고 아니면 혼수 사고 알아서 쓰라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며느리가 되어서 몇 가지만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게 10가지가 넘습니다. 10개명이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무려 8억짜리 집을 해준다는 시부모님이면 시부모님이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가 보네요. 왜냐면 8억짜리 집을 해준다는 거는 그 증여세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 8억보다 돈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연락 또는 찾아와서 식사 같이 하기. 2. 아이는 꼭 낳을 것. 3. 1년에 제사 4번임 꼭 와서 거들어 줄 것. 4. 집 현관 비밀번호 공유하기. 급한 일 있을 때 도와주려는 뜻이라고 함. 5. 1년에 한 번은 같이 해외여행 가기. 6. 명절에 시댁 먼저 와서 두 밤 자고 친정으로 가기. 7. 시댁 식구들 얼굴과 이름 정도는 외울 것. 8. 남편에게 돈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기. 주눅 들어서 사회생활하는데 방해된다고 함. 9. 회식 갔다 좀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긁지 말 것. 그러라고 집 해주는 거라고 함. 10. 살다가 그 집을 팔게 되거나 이사 갈 때 꼭 시부모와 상의 후 결정할 것. 어, 일단 끝까지 읽어볼게요. 제 기억 간추린 것만 이 정도고요. 건강 생각해서 밀키트 절대 사지 말라느니 두부 계란 등 꼭 유기농으로 비싼 거 사다 놓으라. 치약 2080 같은 거 쓰지 말고 파로돈탁스나 센소다인처럼 좋은 치약 써라 등등 셀 수 없이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냈으면 예식 날짜도 잡지 않았을 텐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시려고 한다고 착각하고 결혼을 빨리 진행시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이야기를 듣고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얘랑이도 옆에서 그만하라고 결국 화내기는 했지만 모은 돈도 서로 비슷하고 직업이며 외모며 저도 꿀리지 않는데 집 한 채 해준 다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제 친구들은 그래도 집 해주는 게 어디냐며 꼬우면 받지 말고 살면 되지 않냐며 집 받고 싶으면 하라는 대로 하래요. 부모님은 집 해준다고 노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지 같은 집구석이라며 뒤도 보지 말고 끝내라며 성하시고요. 제가 복에 겨워서 주제를 모르는 걸까요? 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추천이 25개 반대가 873개. 와 이거 재밌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싫으면 파혼하는 게 답. 이건 진짜 아니다. 8억집 좋은데 8억에 팔려가네. 지가 평생 8억 모을 수 있대요? 의견이 아주 분분하죠. 배댓은 이거 사실 요초 커뮤니티라서 네이트판이 뻔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받고 안 할란다. 살아보니 맘 편한 게 최고예요. 집 아들 해주는 거고요. 이혼 시 한 푼도 못 들고 갈 재산. 같이 산다는 이유로 월세 대신 부담한다고 쳐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것도 아들 빼고 님만 부담하는 월세죠. 님 직장 생활 안 해요? 맞벌이 하면서 같이 맞벌이 하는 남편 모시고 살고 시댁 위주로 살며 님 사생활이며 인생 자체를 저당잡히라는데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거절하시고 결혼도 무르든가 거절하시고 둘이 모은 돈으로 사시든가 막말로 어차피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물려줄 미래의 재산인데 그걸로 며느리 한번 제대로 부려보겠다는 건데 팔려갑니까? 이렇게 살면 얼마 못 살고 이혼으로 가요. 그때 가서 이혼료 되고 재산 한 푼 못 남기고 결혼 비용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다 참고 몇십 년 견뎌야 님 거 되는 건데 요즘 수명 늘어 부모님 100세 이상 살 텐데 그때 되면 님도 70대 노인입니다. 그때까지 참을 자신 있어요? 화병으로 님이 먼저 죽어요. 보아하니 집 안 해줘도 저 반은 요구할 집안 같은데 결혼 다시 생각해 보시죠. 80억짜리 한남더일도 아니고 몸 8억에 크크. 어머님 안 받으면 며느리 도리 안 해도 되고 어머님이 저희 둘 조언이나 잔소리 안 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야지. 난 그냥 그 결혼 안 할 듯. 8억집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아마 3년도 못 가서 내가 못 버틸 듯이라고. 역시 예상했던 댓글들이 다 달려있네요. 근데 제가 댓글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다들 너무 어려요. 여러 가지 의미로 되게 어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터넷에서 이거를 뭔가를 물어보는 거는 확실히 답이 없어. 인터넷에 함부로 뭔가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는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광기가 됩니다.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자기들 기준에서는 이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해주겠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과한 거 맞아요. 과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과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좀 보기 시작하고 끝까지 좀 정리를 이제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 연락 또는 식사 와서 식사 같이 하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연락이잖아요. 연락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이거 강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줄 수 있죠. 8억이나 해준다는데 8억이라는 돈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전에 댓글 보니까 80억도 아니고 8억 갖다가 저런다 어쩐다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8억이라는 돈을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어느 정도 융통해보고 진짜로 자기가 돈을 모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8억이라는 돈은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서 좀 빌리려고만 해도, 대출을 받으려고만 해도,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 대출로 해가지고 사업자 금리 대충 한 5% 정도, 5%도 굉장히 낮게 잡은 거예요. 5%로 잡으면 매년 이자로만 한 4천만 원 정도 내야 돼요. 8억을 받으려면 4천만 원 정도씩을 지불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원금은 포함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자만 갚는다고 쳤을 때 이제 매년마다 한 4천만 원씩을 갚아야 8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 시부모님도 이게 자식들한테 이게 8억을 해준다는 거는 이게 8억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증여세까지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10억을 훨씬 넘게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게 그만큼의 시부모님들도 월소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1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ETF 같은 것만 사놔도, 어떤 뭐 QQQ 아니면은 뭐 SCHD 뭐 이런 것만 분할 매수로 사놔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돈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이게 10억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10억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억이면 상당히 큰 목돈이어가지고요, 이게 JPI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은 배당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미친 수준의 복지입니다. 이게 진짜 이거 상상을 못할 수준의, 진짜 이게 어디서, 직장인들이 어디서 10억이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게 너무 빡세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진짜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되게 바보 같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것들을 평생 한다고 해가지고 빡세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진짜로 진짜 이게 진짜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10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남자들 뭐 설거지론 이런 거 퐁퐁남 만든다고 할 때 약속의 5년 뭐 이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약속의 10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딱 10년만 하겠다. 그 이후로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무슨 뭐 애 본다는 핑계 뭐 이런저런 핑계로 적당히 뭉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10년 동안 좀 예쁜 짓도 하고, 지금 안 그래도 본인을 예뻐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예쁜 짓도 하고 뭐 아양 좀 떨고 그러면서 시부모님한테 뭐 예쁨 좀 받고 하면은 다 충분히 뭉갤 수 있어요. 뭉개면서 뭐 안 하고 뭐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게 어차피 굉장히 좀 불공정 계약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은 나중 가서 무효 처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아파트 명의를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 현실감가 없는 인간들아. 일단은 아파트 명의를 받으면 어떻게든 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야.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의. 뭐 증여세니 뭐냐 하면서 일단은 우리 명의 아파트에서 살아라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이것까지는 해도 돼. 너네 일단 1년 동안 하는 거 보고 명의를 바꿔주겠다면 이거는 해도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시부모님한테 싹싹하게 하고 나서 명의를 바꿔 나서 조금 이제 뭉개면 되는 거거든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갖다가 무슨 얼마나 시달리겠다느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또 중요한 건 명의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해야 됩니다.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되고요. 남편이랑 나랑 공동 명의로 해주는 대신에 이거를 어느 정도 수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남편의 성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남편의 성향이 부모한테 막 끌려다니는 이런 성향이 아니라, 보니까 남편의 성향도 상당히 긍정적인 게, 자기네 엄마 부모님한테 적당히 하라면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여자가 진짜 지혜로운 여자면요, 남편한테 왜 그래 여보, 어머니께서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왜 그래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야 똑똑한 거야. 그래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낙장불입이라고 하잖아요. 낙장불입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거를 한다고 해서 무슨 계약서를 쓸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일단은 받아야 되는 거야. 일단은 받으면 내가 갑이야. 왜 이렇게 답답들한 거야 진짜로. 아니 무슨 뭐 이거 안 하면은 다시 뭐 가져갈 법률이라도 있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가족 되는 거고, 일단 남편도 부모랑 어느 정도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남편이란 말이야. 적당히 하라고 막 싸웠대잖아. 그러면 오히려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 좌지우지되는 마마 보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적당히 하라고 할 정도의 남편이면은 이게 막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을 거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락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꼭 낳을 것. 아이는 저는 낳는 걸 추천한다고 했으니까 아이 당연히 낳을 수 있죠. 그리고 1년에 제사 4번이래요. 이거 꼭 와서 거들어줄 것. 이거 일단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이거 족도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집 현관 비밀번호 공유하기.
이거는 좀 과하긴 해요. 이건 좀 과하긴 하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것만 조금 서로 합의를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건 아셔야 돼. 여성분들이 시댁에다가는 비번을 안 가르쳐주면서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는 가르쳐주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야. 자기 부모님한테는, 자기 엄마한테는 집 비밀번호 막 공유해주는 여자들이 많아. 애 낳고 애 보고 이럴 때 자기네 부모님이 막 맨날 와가지고 봐주다 보니까 엄마 그냥 뭐 비번 누르고 들어와 하면서 막 가르쳐주는 여자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내가 과연 우리 부모님한테도 안 가르쳐 줄 건가를 따졌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진지하게 이거 4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 부부 생활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좀 뭉갤 수가 있다고 쳐도 4번은 저도 조금 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같이 해외여행 가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명절에 시댁 먼저 와서 두 밤 자고 신정으로 가기라고 하잖아.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년 기준 제사가 4번입니다. 그러니까 4일이죠. 그리고 해외여행 1번, 그리고 명절 2번. 명절이 2번이 있죠. 추석이랑 설날, 명절 2번. 그러면은 제사가 4번이니까 4일이니까 4일에다가 여행? 그냥 여행도 이렇게 하세요. 일단 해외여행은 주말 껴서 일본에 1박 2일로 다녀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무슨 뭐 여름 휴가는 근데 어머니 저희끼리 갔다 올게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오케이를 해. 오케이를 하고 뭐 여름 휴가는 저희끼리 남편이랑 오붓하게 쓸게요 이런 소리 하지도 말고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일본 1박 2일이면 오사카 같은데 그냥 하루만 갔다 오거든요. 후쿠오카 같은데 어쨌든 해외여행이라 그랬지 무슨 뭐 미국 캐나다라고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로 말씀하신 거면 해외여행 비용은 부모님이 다 내주실 거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번 1박 2일 갔다 온다고 생각해. 1년에 1박 2일 주말 껴가지고 하루 1박 2일이면 그것도 2일로 치는 거죠. 그리고 명절 2번 명절 2번인데 결국에는 친정에서도 하루 자는 게 원래는 국룰인데 이게 지불해주는 대신 우리 집에서 하루를 더 자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1일입니다. 그러면은 며칠이야 지금? 4일, 6일, 7일이잖아요 총. 7번입니다. 총 7일을 쓰는 거죠. 1년에 7일.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 1년에 7일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만 이걸 하면 된다고 했어요. 10년 후에는 그냥 뭉개면 돼요. 어차피 10년 후에 그냥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다가 어머니 그때 가가지고 어느 정도 친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 그때 뭐 10년 전에 뭐 그거 뭐 8억 해주신 것 같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지금 애들 초등학교도 가야 되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뭐 이러면서 좀 뭉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10년이라는 걸 치고 10년 동안 8억을 우리가 모으려고 하면요 1년에 8천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쓸 거 다 쓰고 8천만 원을 숨도 안 쉬고 모아야 돼요. 그래야 10년 후에 8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1년에 딱 7일 알바를 하고 8천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거를 일당으로 치잖아요. 일당으로 치면 일당이 무려 1,0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걸 못한다고 근데? 야! 일당을 어디 가서 1,000만 원을 받아? 너네 뭐 전지현이야? 뭐 CF 찍어? 야 일당이 1,000만 원이면 야 시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 10명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고 해도 난 이거 가겠다. 진짜 생각에 전환을 하세요. 이거를 10년만 하면 돼. 약속의 10년. 약속의 10년을 1년에 7일만 딱 알바를 하면 1년 내가 하루에 1,000만 원을 넘게 버는 거야. 요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건 안 하는 게 바보야. 안 하는 게 바보. 나 원래 결혼 반대파였는데 설득당함. 리섭은 로봇이다. 와 황금장사네 거의 이러잖아.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만 하면 그냥 노다지야 노다지. 이것도 본인의 그 친정 식구들이 친정 엄마가 조금만 사고가 되면은 이것도 이해해줘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 얘네 결혼할 때. 근데 친정에서 8억짜리 아파트를 해준대. 심지어 아파트는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8억이 10년 후에도 8억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느니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어쨌든 우상향을 한단 말이야 집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향을 해서 8억이 10년 후에는 8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들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은 진짜 일단 받아. 준다는 건 일단 받으세요. 제발 나중에 뭐 되고 안 되고는 뭐 문제가 아니야. 제발 세상 물정 좀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아니 이걸 왜 고민하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마마 보이면 이건 다시 깊이 생각을 해야겠지만 남편도 부모님이랑 싸운대잖아. 적당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체크할 포인트는 공동명의로 해줘야 된다는 거. 공동명의로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무슨 계약서를 쓰지. 이거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편이랑 조금 연기를 해야 돼. 계약서 쓰자고 하면은 여기서 또 정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당연하죠. 제가 그걸 무슨 공짜로 받겠어요. 말도 안 되죠. 계약서 쓰면 되죠 하는데 이제 남편이 나서서 아니 엄마 우리 슬기 못 믿어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예요. 그렇게 못 믿을 여자면 제가 결혼도 안 했어요 애초에. 다른 여자들 같으면 이거 8억을 해준다 그래도 다들 안 한다 그러지. 지금 이런 여자애가 어딨냐고 하면서 뭔 계약서냐고. 지금 엄마부터가 이렇게 우리 슬기를 못 믿는데 슬기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믿겠냐고 하면서
계약서는 이제 캔슬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편의 중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계약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공동 명의로 해야 되고, 그리고 딱 이게 10년만 버티면 된다는 거. 10년만 딱 1년에 내가 7일만 알바를 하면은 8천만 원씩을 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혼이 상당히 노다지인 결혼이에요. 여성분들이 이걸 처음 봤을 때, 이 10개명을 봤을 때 와 이거 너무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이거 이렇게 개꿀인 결혼이 없는 거잖아 사실은.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로. 8억짜리 아파트를 어디서 받아? 꼭 8억도 없는 것들이 저런 소리를 한다니까. 8억이 어딨어 진짜로. 8억이 진짜 큰 돈입니다 진짜. 그래서 항상 약속의 10년. 10년 후에는 어차피 뭉개면 된다. 10년 후에는 애들도 잘하고 있을 거고, 아이고 피곤해서 도저히 안 돼요 어머니 진짜 현실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면서 이때는 부모님들이 또 을이 된다고. 시부모님들이. 남편의 성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이번 사연에서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대신 싸워줬다는 거에서 굉장히 이거는 해도 되겠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10년이 짧진 않잖아요. 아니 1년 동안 7일만 쓰면 된다는데 그걸 못 한다고요? 나는 7일 동안 그 노가다를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자면서 7일 동안 하는 대신에 8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거 안 할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근데 시부모님 데리고 뭐 여행 가고 뭐 제사상 차리고 이게 택배 상하차 이런 거보다 힘들어요? 절대 안 힘듭니다. 그걸 못 한다고. 근데 1년에 7일만 조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그리고 시댁 식구들 얼굴과 이름 정도는 외울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어렵다고 써놨는지를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8억이 네 집 개 이름입니까? 8천만 원만 준다고 해도 이건 당연히 외워야지. 아니 바보들이야 진짜로?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진짜로. 아 진짜. 다들 뭐 통장에 한 30억씩 있으세요? 왜 이렇게 돈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이 8천만 원만 준다고 해도 나는 시댁 식구들 얼굴과 이름은 진짜 하루면 외우겠다. 하루면 A4 용지로 뽑아가지고 얼굴에다가 이름 옆에 무슨 특이사항 같은 거까지 써가지고 A4 용지 달달 보면서 외우겠다고. 8천만 원만 준다고 해도. 아니 뭐 이 정도도 못해? 남편에게 돈 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 안 할게요 어머니. 당연하죠. 무슨 돈 가지고 잔소리. 이 얘기도 못해? 이 얘기도? 아니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회식점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긁지 말고 그러라고 집해준 거고. 당연하죠 어머니. 아니 남자들이 바깥 일 하다가 힘들면은 뭐 회식도 하고, 회식도 남편이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들어오면 제가 꿀물도 타주고 해장국도 끓여주고 다 그러죠 어머니. 요즘 여자들 진짜 문제예요 문제 하면서 이러지는 못할 망정. 조금만 지혜롭게 해라. 왜 그렇게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살다가 그 집을 팔게 되거나 이사 갈 때 꼭 시부모와 상의하고 결정할 거. 그러겠다고 해. 진짜 그러겠다고 하고 일단 받아. 나 진짜. 아니 이거 안 한다고 뭐 나중 가가지고 뭐 어떻게 다시 뺏어갈 수 있는 뭐 법적인 그게 있냐고. 그냥 해 일단. 그러겠다고 하세요 제발. 진짜 깝깝하다. 깝깝해. 아니 그냥 세치어만 조금 놀리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8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이거를 막 못하겠다고. 무슨 뭐 베풀들에서도 뭐 여자들이 지들이 나 잘났다고 하는 여자들이 뭐 맘 편한 게 최고의 이지랄 하고 있는 게 나는 더 어이가 없어. 무슨 8, 10억짜리 한남더일도 아니고 뭔 80억에 크크크 거리고 있어. 나는 장담하는데 이 여자는 통장에 8천도 없을 겁니다. 8천이 뭐야 800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8억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8억을 못 벌어본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다 좆도 아닌 얘기들이야 진짜로. 좆도 아닌 얘기들. 너무 개꿀인 내용들인데 이거를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라고. 8억짜리 준대 그러면 예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어머니. 당연하죠. 그러고 일단 내 명의로 받아. 나 이게 진짜 너무 진짜 당첨액 좀 낮은 로또 1등 아니. 그니까 세금 떼고 나면은 이거 로또 1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부모님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주면은, 그러니까 이 부부한테 돈을 안 주면은요 이거 그냥 미국 배당주 같은 거에만 ETF에다만 넣어놔도 한 달에 진짜 수백만 원씩 떨어져요. 이 돈을 준다는데, 이럴 만한 돈을 준다는데 아니 이것조차도 못 해주면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 당연히 이거를 정말 FM으로 이거 한 번이라도 안 지키면은 내가 진짜 막 오른손이 절단당해 이러는 거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충분히 뭉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부모님들한테 한 약속 다 지키고 살았어요? 못 지킨 게 훨씬 많을걸? 여러분들 여태까지 용돈 받으면서 아빠 엄마 용돈 주시면 제가 뭐 다음 기말고사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릴게요. 성적 못 올린다고 엄마 아빠가 그 용돈 뺏어갔나요? 진짜. 약속 안 지킨다고 어떤 부모가 뭔 짓을 하면 뭐 얼마나 한다고. 애초에 그럴 부모였으면 8억짜리 집을 해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안 한다고 해도 나중에 물려주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게 더 문제라는 거. 언제 돌아가실 줄 알아요? 아까 어떤 여자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 100세 이상 살 텐데 그때 되면 님도 70대 노인이라고. 70대 노인에서 받아서 뭐 할 건데요? 지금 당장 받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뭐 치약 2080 같은 거 쓰지 말고 8원 닥스 써! 아니 너 뭐 2080 치약에다 지분 있어? 진짜.
아니 8억짜리 아파트를 해주다니 8억 돈 탁스가 아니라 나 같으면 소금물로 이 닦으라고도 소금물로 이를 닦겠다. 아 이거 대체 뭐라고 다들 왜 이러는 거야. 건강 생각해서 밀키트 절대 사지 말래. 알겠어요 안 살게요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밀키트 해줘. 아 뭐 큰일 나냐? 두부 계란 등 꼭 유기농으로 비싼 거 사다 놓으래. 알겠다고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부모님들이 왔는데 유기농이야 이거 왜 이러니? 아 마트 갔는데 어머니 유기농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하면 되는 거잖아.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하게들 굴어. 답답하게들 일단은 좀 받으라고 받아. 아니 진짜 나는 너무 답답하다 진짜. 밀키트 매번 체크하지도 못하고. 그니까 나중에 시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럴 때 그때만 조금 이렇게 밀키트 안 해가지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라고. 참 진짜 갑갑하다. 일단 이렇게 준다고 할 때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진짜 깝깝하다 사람들. 아유 진짜 아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공동명의여야 됩니다.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공동명의여야 돼.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만약에 일단은 뭐 증여세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 명의에서 살아라 이래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시부모님들이 1년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명의를 바꿔주겠다라고 약속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오케이 해. 이것 정도는 오케이를 해도 돼. 그리고 1년 동안 존나 잘하는 겁니다. 1년 할 수 있잖아. 1년 동안 존나게 잘한 다음에 명의를 받고 그때부터 뭉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당연한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나는 정말. 아휴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년 후에 근데 명의 변경 안 해주면 어떡하죠? 그때부터 안 하면 되잖아. 그때부터 개차반처럼 구세요. 그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마. 저 식경영 중에 비슷한 것조차도 하지 마세요. 바로 2080 치약 쓰기 시작해. 바로 전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것도 싹 다 끊어버려. 바로 제삿날에 가지 마. 그러면은 당연히 바꿔줄 수밖에 없지. 조금만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좀 대처를 합시다. 이혼 위험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아 그쵸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왜 공동명의해야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당연히 이혼 위험 때문이죠. 이혼 위험 때문이고 거의 아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대사상 차리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당연히 받을 때는 공동명의로 받아야죠. 노조 모드 온. 그니까 그 노조 가입해서 데모하는 들도 결국에는 회사 입사할 때는 저는 회사에 입사만 시켜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입사를 한다고. 그 다음에 입사하고 나면 아 몰라 나 월급 안 올려주면 일 안 해 하면서 이제 데모하고 시위하고 그런 거잖아요. 일단 받으면은 의리되는 거는 그 시부모님들이에요. 오히려 더 뜯어낼 수도 있어.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은 너무 개새끼 같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시부모님들이 전 재산이 8억인데 8억을 해준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집인데 이거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받고 나서 슬슬 딜을 쳐가면서 아 어머니 근데 저 너무 피곤하고 올해는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서 아가 뭐 용돈이 부족하니 하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찔러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보고 좀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10개명이고 나발이고 이거 족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진짜 웬만한 직장인들은 이거 8억 못 모아요. 진짜 죽을 때까지 절대 못 모아. 존심 하나에 저걸 포기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 정도 나이대 어른들은 말이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일단은 네네네 하면서 부부끼리 그냥 지혜롭게 유들유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성분들 요즘에 너무 날이 서 있어. 어른들이 조금 저렇게 틀에 박힌 얘기 같은 거 하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내 남편 내 와이프가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중간다리 역할을 내 남편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남자인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부모님들이 어떤 진짜 뭐 막말로 헛소리를 하건 뭐라던 간에 내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끌려다니면서 마마보이를 하게 되는 팔푼이 같은 새끼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내 와이프가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 나서가지고 아 뭐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만하시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인 건지. 그래서 거기서 정말 더 똑똑한 여자라면은 여보 그러면은 시부모님 앞에서는 내가 나는 한다는 스탠스로 갈 테니까 여보가 나를 말리는 스탠스로 가자. 이래야 서로가 우리가 불편해지지가 않는다라고 해. 그래서 저런 거를 시킬 때마다 여보 나는 할래 하면은 이제 남편이 아이 하지 말라고 당신이 지금 우리 집에 식모로 들어온 거야? 하면서 그러면은 시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게 며느라기가 계속해서 예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조금 똑똑하게 이거를 헤쳐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사람 산다는 게 1 더하기 1 이렇게 무슨 다 딱딱 맞아떨어지고 이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뭐 여기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을 좀 유들유들하게 해가지고 다 뭉개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 결혼할 때 시댁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거 뭐 얘기를 하면서 시부모님들이 좀 헛소리 같은 거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구닥다리 같은 소리 같은 거를 하고 그러면은 그냥 남편한테 눈치를 조금 주면서 뭐 남편이랑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저거 근데 나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얘기를 한 다음에 당연하지 말도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중간 역할 잘 할 거야. 그럴 만한 남자라는 게 정말 확실하고 정말 이 남자가 자기 부모님 말을 막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거는 아니라는 듯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라면은 그 정도 결혼은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거 하나 다 따졌다가 오히려 노처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베풀이 아닌 댓글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집회해줄 건데 며느리에게 10계명이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듯. 며느리 이름으로 해줘도 안 받고 안 한다 할 듯요. 어차피 해주실 시부모님은 해줘요. 저런 요구사항 없이도요. 어차피 해주실 시부모님을 어디서 만나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고 있어. 아휴 진짜 아들 장난감 사주는 것 같음. 저 정도 요구는 파혼 사유 될 것 같고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값쌀 것 같네요. 진짜 8억짜리 집에 꼴값이네요. 8억에 팔려갑니까 에요. 아휴 속 터지는 소리들만 하고 있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겨우 8억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 중에 8억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8억을 진짜 자기 힘으로 모아본 사람 벌어본 사람이면은요 절대로 8억 갖다가 겨우 8억짜리 이딴 소리 못합니다. 진짜 얼마나 8억이라는 돈을 진짜 얼마나 큰 돈인데 저 돈이 집 안 받아도 시집살이 겁나 심할 듯. 회식 갔다가 늦게 들어와도 바가지 긁지 말라는 말 나중 되면 당당히 늦게 올 듯. 그냥 1번부터 읽기만 해도 내 집도 아니고 남편 명의일 텐데 왜 10계명은 아들이 아닐까요? 글만 봐도 암 걸리겠네. 돈에 팔려가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당연히 남편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자체를 공동 명의로 한다는 게 제가 최우선적인 조건이라고 했어요. 팔려간다니 어쩌니 발언 다 팹니다. 그냥 다 노처녀들이에요. 다 노처녀들. 반대로 친정 부모님이 8억짜리 집 해주고 남편한테 이런 요구했을 때 괜찮으신지 물어보세요. 기겁할 거면서 왜 며느리에게 당연한 듯 요구하는지. 지가 답을 정해놨죠. 아니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 아니 8억이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제시를 하는 부모님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부를 쌓았을 거라는 생각은 왜 못하는 건가요? 이런 집안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며느리 도리라 생각할 듯함. 일단 예식장부터 취소하고 결혼 좀 더 늦게 하세요. 아유 다 개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개소리들을. 아우 진짜 답답해. 부모님 얘기가 다 맞아요. 기혼자인데 저런 이성한 조건들 갖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충분히 둘이 맞춰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 저건 둘이 아니라 님이 시댁과 맞춰 결혼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왜 본인들은 8억을 못 해주는 부모님인지가 딱 보이는 겁니다. 보통 조금만 영리한 부모님들이고 이 부부보다 조금 더 인생을 오래 산 부모님들이라면요. 야 일단 한다고 해가 나와야 정상적인 나이를 먹어가지고 연륜 그런 게 바로 연륜이거든요. 연륜. 얘야 일단 해라. 어디 가서 8억짜리 아파트를 받냐. 일단 한다고 하면 나중 가면 어떻게든 다 돼. 일단 받으면 갑이야. 받은 사람이 갑이란 말이야. 야 우리가 돈을 빌려줘도 앉아서 빌려줬다가 서서 받는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내 돈을 분명히 빌려준 건데도 내가 돈이 일단 넘어가면 내가 의리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연륜들이 없어. 일단 받으면 땡이라고 땡. 이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로. 아이고 참 진짜. 다들 그냥 내용이 비슷하죠. 유태원 기회. 친구들이 순진한데 집 안 받는다고 과연 저런 간섭이 하나도 없을까? 오히려 집 안 받는다고 괘씸한 며느리 취급함. 아유 다들 그냥 딴 세상에 살고 있죠. 애초에 본인들한테는 8억이라는 어떤 그 큰 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조차도 없는 수준의 인간들이 저런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면 돈 8억 벌려면 사회생활하면서 굽히면서 자존심 수도 없이 버릴 텐데 말이죠. 그니깐요. 1년에 딱 7일만 알바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일당이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요. 그 정도의 가치예요. 얼마나 개꿀인지를 알아야지. 8억이 진짜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헛소리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인터넷을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대가 며느리 7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현대가 며느리들은 1번 언제나 겸손하라, 2번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3번 남의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마라, 4번 반드시 채소는 시장에서 볼 것, 5번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어라, 6번 남녀 불문 제삿날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참석하라, 7번 친정 조부모의 이름은 꼭 외우고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 아까 네이트 판녀들 기준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제 현대가에도 시집을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네이트판 댓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야 너 재벌가에 시집 왜 가? 돈 펑펑 쓰려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배추 한 포기 값도 꼼꼼히 적으라고? 야 그딴 집 가지마. 뭐 현대가에 뭐 얼마 있어? 얼마 있다고 그래? 너 그거에 팔려고 할 거야 하면서 다 그거에 반대를 한다는 거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다던데.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튼 간에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요. 공짜라는 게 절대 없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들의 조언은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주변 언니들, 뭐 동생들, 친구들, 여자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그러면은 절대 시집 못 가요.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 여자 부모도 답답하다 진짜. 부모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그 글쓴이의 부모도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러니까 돈도 없고 일단 그 정도로 연륜도 없고 통찰도 없으니까 똑같은 돈을 못 해줄 정도의,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한다고 치면은 사실은 제일 멋있는 건 그거거든요. 야 우리도 8억 해줄게. 우리도 8억 해줄 테니까 그냥 둘 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우리도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쪽도 바라지 말라고 해. 8억 똑같이 하자. 너네 그래서 16억 아파트 들어가. 내 딸이 뭐가 꿀린다고? 이래야지. 그게 진짜 멋있는 거잖아요. 그게 찢은 거잖아요. 찢었다잖아요. 그게 스웩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8억 갖다가 그런다고? 가지 마라.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연륜이 있는 부모고 통찰력이 있는 부모 보면 야 일단 받아. 딸내미 너 왜 이렇게 멍청해. 일단 받는 거야. 일단 받으면은 네가 갑이야. 가가지고 야 조금만 더 하면 8억이 뭐야. 야 그 정도면은 8억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살살 긁으면은 야 10억짜리도 받을 수 있겠다. 그 친정댁이 정말 전 재산이 8억이면 8억짜리를 못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어린 잡아서 한 50억은 있는 것 같아. 야 그러지 말고 저기 뭐 변두리 거기 말고 조금만 야 이놈의 집애야 이런 기회가 어딨어. 가가지고 조금만 더 아양 좀 물어봐. 8억이 뭐야. 한 15억짜리 들어갈 수도 있는 거를 아유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야. 그거를 그 앞에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렇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너 야 가가지고 싹싹 빌어. 막 이래야지 진짜 똑똑한 부모지. 이거를 무슨 뭐 결혼을 물르라느니 이게 무슨 아유 진짜 고작 그 정도밖에 연륜이 없으니까 딸내미 시집갈 때 그거 돈을 못 해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대안도 없는 그렇게 자존심만 내세우고 평생을 살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들이 부모면은 자식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식보다는 현명하고 자식들보다는 처세가 좀 나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냐 어떡해. 눈앞에서 8억을 날려먹으라고? 아휴 진짜.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결혼입니다. 제가 조건 몇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이런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남편의 성향입니다. 남편의 성향. 남편이 마마보이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부모님 말에 깨갱하는 병신이면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절대 결혼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아무리 오래 해봤자 10년이에요. 아무리 오래 해야 10년입니다. 내가 볼 때 10년도 안 가. 한 5, 6년만 해도 돼. 진짜로. 그 정도만 하고 그냥 나중에는 이렇게 대충 뭉개면 돼. 솔직히 말해서 명이 바뀌는 순간 그때부터 갑은 나라는 거를 명심하세요.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거 또 한 가지는 명의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명심하시고 이 결혼은 제 기준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해야 되는 결혼입니다. 어디서 8억이 뚝 하고 떨어집니까? 8억짜리 아파트가. 특히 무슨 뭐 이분들은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들이면 8억짜리가 내 수중에 떨어지려면은 진짜로 나이 진짜 아끼고 아껴가지고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해가지고 아끼고 아껴야 한 60, 70 정도 됐을 때 있을까 말까요. 8억짜리 아파트가. 그리고 너무나 큰 돈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요 정도를 해준다면은 요 정도는 그냥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명의부터 바꾸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큰 아들한테 독립을 못한 부모도 많아요. 마마보이 편도 만들어주세요. 마마보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계속 그 전제잖아요. 이게 계속 마마보이 새끼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 정도 지불해 주신다면 공동명의는 안 시켜주시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럴 거면은 이제 남편이랑 또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공동명의를 안 해준다는데 그걸 왜 해요? 그러면 이제 룰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지. 유도리 있게 1년 동안 하는 거 보시라고. 뭐 이혼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겁이 나시는 거면은 1년 동안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한다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남편이 말해야 됩니다. 남편이 가가지고 아니 이거는 우리 와이프가 앞으로 다 해야 될 일들인데 내 명의로 해주는 대신에 이거를 하는 거는 나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나서가지고 공동명의로 하게 해줘야 남편도 어느 정도 저게 살고 와이프도 이제 납득을 하는 거지. 남편 명의로 해주는데 저거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남편도 동의 안 해줄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조건은 그겁니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들어가야 돼요.